수도권 주요 뉴스입니다.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은 전북대 교수의 감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교수 직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비리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과 첨단 수변 도시 모두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익산역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와 주택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량 장맛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내려 선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어 논란이 된 전북대 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 직위를 이용한 수많은 부정이 드러났는데요. 전북대 측은 이제서야 사과에 나섰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는 5건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 교수의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은 이 논문을 이용해 부족한 학생부 성적을 뒤집고 전북대에 합격했습니다. 또 공무원 강령 등에 따라 자녀들은 자신의 수업을 회피했어야 했지만 되려 수강을 독려하고 만점을 주는 등 대학 성적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를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기재를 해서 활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을 직접 입시에 활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는 이번 사안이 이제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조카를 국가사업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4,600만 원을 챙겼으며 또 다른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지난 5년간의 임금 4억 원을 임의대로 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연구감사실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 논문과 연구비 등 연구 윤리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게는 중징계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이 밖에 학생들에 대한 도를 넘은 갑질과 성추행, 음주운전 등 교수 비위 사건이 올해만 10여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는 앞으로는 직위 해제 등의 선행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측이 비위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을 고민하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에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상산고가 우리 지역의 학교가 맞냐는 겁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로 타 지역 학생들이 훨씬 많은 상황, 그리고 졸업 뒤 대부분 지역을 떠나는 현실 때문인데요. 조수영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올해 입시 요강입니다.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데 모집 정원 360명 가운데 72명, 그러니까 20%를 지역 인재로 뽑고 80%는 서울 등 타 지역 출신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전주에 있지만 지역 학교가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고향이나 큰 도시로 떠나버리게 되어 지역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물론 상산고가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지역 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상산타운 아파트는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상산고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도 연 200억 원의 상산고 졸업생 상당수는 의대나 수도권 학교로 진학하는 게 사실. 타지 출신의 경우 전북 지역 의대를 가더라도 결국엔 외주로 떠나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전북대 의대를 예로 들면 올해 졸업생 135명 가운데 103명, 76%가 졸업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전북대 측은 전북 출신이 아닐 경우 대부분 떠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 의대를 타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전주보다 큰 도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으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의대가 아닌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도 여건상 전북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탁월한 대입 실적으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상산고. 지역의 학교인지 또 누구를 위한 인재의 요람인지 고민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한옥마을로 관심을 끌어온 전북 관광산업이 최근 급격히 위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은 부산이나 제주, 강원에 비해 20, 30대 방문객은 적고 60대 이상의 방문이 많은 가운데 체류형 가족여행보다 당일치기 비중이 높아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 여행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이 급감하고 관심도 역시 하락 추세여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네이버가 전국 공모에 나선 데이터 센터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에게는 부지와 전력 확보가 용이하고 새만금의 자율주행 산업은 물론 첨단 수변 도시 모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서로 조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버스가 교통신호와 보행자를 감지하며 알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전라북도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새만금의 상징으로 조성될 수변도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첨단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입니다. 대형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 저장 장치 등을 갖추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산업,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등 IT 산업과 융합이 필요한 미래 신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데이터 센터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내 1위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5,400억 원을 투입하는 제2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규모만 13만 제곱미터가량으로 기존의 춘천에 들어선 센터보다 2배 이상 크고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입지에 큰 구애를 받지 않아 중국의 경우 새 국가 데이터 센터가 최근 변방이나 다름없는 구이저우성에 들어섰습니다. 새만금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전력이 풍부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를 경우 유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희한테 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안서 내는 그 안에 태워라. 새만금이 부산과 인천 등 전국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뚫고 4차 산업을 이끌 미래 산업기지로의 기반을 갖추게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하면서 도내 현안 처리 여부가 관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갈등으로 2달 가까이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하면서 군산 일자리 지원 예산 931억 원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전주 특례시 지정 법안과 탄소 소재 법안,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등의 이번 회기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 익산역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와 주택가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역 서부 주차장 인근 도로와 골목길에 무단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KTX와 SRT 이용객들에게는 무료 개방하는데 최근 밀려드는 차량들로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불편과 짜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와도 없어요. 어쨌든. 그럼 이거 공간 있으나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제일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지. 특히 주말이면 하루 평균 220여 차례의 열차가 운행하고 2만여 승객이 왕래하다 보니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익산역 주변 3곳의 주차장 허용 면적은 570면, 이용객들을 감안하면 이보다 배는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익산역에서 400m 떨어진 송악동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완공 목표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익산역 주차난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수원처럼 철로 위에 주차장을 짓는 이른바 선상 주차장을 건립해야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선상을 복귀하여서 부족한 주차장 설치도 확보하고 그리고 선상 활용 방안을 우리 시에 조속히 강구했으면. 코레일 측도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선상 주차장 쪽에 무게를 두고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과 쾌속을 자랑하는 철도교통이 주차 문제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익산시와 철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정읍에서 트럭 2대가 충돌해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에 흔히 보이는 전멸 신호를 지키지 않은 건데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허연올 기자입니다. 정읍 칠보면의 한 도로.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1톤 트럭 앞부분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72살 홍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교차로를 지나던 사다리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홍 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웃 마을에 살던 이들은 60대에서 70대 노인들로 지병 치료를 위해 알게 된 옆마을 주민 64살 김모 씨와 함께 시내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등은 전멸 신호로 바뀌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어느 누구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란 전멸 신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고 붉은 전멸 신호에서는 일단 차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연이어 발생해 지난해 11월에는 남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졌고 지난 2월 전주에서도 차량 3대가 연달아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적색 정면등은 일시정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적색 정면등이 사실 좀 많이 잡히죠.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분석하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어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금암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판매원 9명을 부당 해고했다며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대리점 소장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과 짜고 거액의 계약 수당을 챙긴 보험 설계사 41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40살 김 씨 등 64명에게서 111건의 종신보험에 들도록 하고 일정 기간 뒤 해약시켜 모집수당 11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임실 읍내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온 옛 임실극장이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임실군 읍내에 흉물로 방치됐던 옛 임실극장이 지역 주민을 위한 멀티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임실군은 내년부터 3년간 55억 원을 투입해 임실극장을 개보수합니다. 새로운 임실극장에는 임실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작은 영화관이 옮겨오고 어린이 전용 작은 도서관과 장병들 외출 시 휴식 공간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작은 영화관과 어린이 전문 도서관, 군 장병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로컬 잡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며 군비를 추가하여 작은 목욕탕까지 입주시켜 주민 복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광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해 타임캡슐에 보관할 사랑의 편지를 접수받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편지 600통을 10년 뒤 다시 보내주는데 31일까지 받은 편지에 한해 다음 달 3일 광활루원 춘향관에 봉인됩니다. 1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를 적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읍시가 버스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승강장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정읍시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편히 쉴 수 있도록 시장 인근 건물 1층을 빌려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40여 석의 의자도 마련했습니다. 장수군이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북면에 하우스트랙터 등 54대의 농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을 설치하고 임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 농기계 사업단은 6개 읍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계남면에도 임대 사업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화상병 근절 대책이 추진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이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올해도 확산되고 있다며
방제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5월 첫 발생 후 충남북과 경기 6개 시군 100여 농가에서 94헥타르가 피해를 입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새만금 장기 임대 용지가 확대 추진됩니다. 김현숙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새만금 임대용지 투자협약이 18건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아 계획 면적의 2배인 200만 제곱미터 정도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변도시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완성되면 자족 기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시내 어린이집 484곳을 선정해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옥상에 빛을 반사하는 차열 페인트를 칠해 실내 온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기존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 대상자를 전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비용을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 보건소는 시술 회차에 따라 난임 부부에게 40에서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첼리스트 송영훈과 함께하는 클래식 속으로 공연이 오는 13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현가람의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아동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전주부채문화관은 오는 16일까지 지선실에서 선자장 김동식 초대전을 갖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기획특별전 정읍의 함성 대한독립 만세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는 13일 전주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장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에서 마련됩니다. 사회적 경제 주간을 맞아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는 익산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오늘까지 완주군 국제문화교류 영어 캠프 참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14일까지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에서는 자연환경 해설사와 함께하는 반딧불이 동행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량 장맛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내려 선선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은 26도, 익산은 18도에서 25도, 동북권은 무주가 18도에서 25도, 장수가 17도에서 24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이 20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임실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